보이지 않게 따라오신 우리 어머니. 옛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아름다운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집 외동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면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알지만 그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보다 더 예뻐하고 사랑하는가 하면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운 시어머니는 다른 집 딸이 들어와 아들의 사랑을 빼앗는다 생각하며 질투를 하고 심술을 부리고 온갖 모함과 누명을 씌워 결국에는 며느리를 내쫓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외아들, 외며느리로 두 부부는 너무 금실이 좋고 행복했지만 시어머니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곱게 쳐다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두 부부 사이에는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옥동자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좀 덜할까 했으나 오히려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원한이 될 정도로 며느리를 미워하다가 마침내 온갖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속담에 생이별은 산천초목이 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금실 좋은 거룩한 사랑을 생으로 끊는 것은 아버지의 슬픔이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같이 우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억울하고 슬퍼서 자살을 하려고 높은 산 벼랑으로 갔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자꾸만 포대기 속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허우적거리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나 아른거리며 떠오르는지 자기가 죽으면 다시는 옥동자 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살아남기만 하면 언젠가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시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 때문에 죽음을 포기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어머니는 재생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남편과 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느 국민학교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세월이지만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7, 8살쯤 되어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무렵 이 선생은 상부 교육기관에 아들이 사는 지방학교로 정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아빠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자기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뛰어나가서 내가 내 엄마다 라고 끌어안고 뒹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시켜서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아들도 다른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행복과 남편의 행복을 깨뜨리기가 싫어서 절대로 자기가 진짜 엄마인 것과 아내인 것을 나타내지 않기로 입술을 깨물고 수없이 결심을 하면서 혼자 눈물만 흘리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이 속해 있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꽁 보리밥만 싸오는 것입니다. 또 등교할 때 입고 오는 옷을 보면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것도 제대로 빨아주지 않아서 떼구정물이 줄줄 흐르고 어떤 때는 운동화에 구멍이 나서 엄지발가락이 쑥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남편이 참으로 정들었던 첫사랑을 시어머니가 강제로 내쫓아 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다른 여자와 결혼시켜 놓았으므로 도무지 그 여자에게 사랑은 가지 않고 매일 첫사랑만 그리워하다가 그저 술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이 취직은커녕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니 가정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옷도 사 입히지 못하고 신발도 사 신기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사준 것 같지 않게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들을 보니 영양실조에 걸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쑥쑥 자라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좀 골고루 먹여야 하는데 김치 한 가지에다가 보리밥만 먹이니 어린 것이 자라는데 무슨 영양이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생각도 못해 묘안을 짜서 그 애를 불러다가 얘, 너 내일부터는 선생님하고 도시락을 바꿔 먹는다. 싫어요, 싫어요. 제 건 먹을래요. 아니야, 순종해. 그 다음부터 아들은 도시락을 싸오면 교무실에 와서 부끄럽고 수줍어하면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도시락 바꿔 먹으러 왔습니다. 하고 바꿔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늘 바꿔 먹으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어져서 맡겨 놓은 것 같이 큰 소리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도시락 바꿔 먹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교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 골고루 영양 있는 것을 갖추어서 도시락을 싸다 이 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